동탄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탄은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보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고 집도 넓고 신도시답게 도로도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탄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지만 동탄이라면 신축 대단지에 살 수 있겠다. 아이를 키우면서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동탄역을 이용하면 서울 출퇴근도 점점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동탄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라버렸습니다. 특히 동탄역 주변 아파트는 가격이 크게 뛰면서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식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거래가 줄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겨우 거래가 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영끌에서 동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는 더 무서웠습니다. 특히 10억 원 안팎의 집을 대출을 많이 받아 샀다면 금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생활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동탄을 보면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동탄의 진짜 문제는 가격보다 비싸진 집값과 높은 금융비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탄은 끝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탄은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동탄역입니다. 동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교통입니다. 서울과 거리가 있다는 약점을 교통망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동탄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동탄에 살면서 서울 출퇴근이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좋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서울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은 단순한 베드타운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주변 산업단지와 기업 수요가 있고 화성 동탄 생활권 자체가 상당한 규모로 커졌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만 지어진 곳과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 곳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상권이 살아납니다. 학원이 들어옵니다. 병원이 생깁니다. 식당이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부모들이 출퇴근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도시가 됩니다. 동탄은 이미 그 단계까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동탄역 아파트가 과거처럼 무조건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온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려면 결국 사람들이 그 가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동탄과 서울의 가격 차이가 다시 벌어진다면 동탄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동탄 가격만 계속 올라간다면 동탄의 가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탄은 서울과 비교해야 합니다. 동탄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 같은 돈으로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수원이나 용인에서는 같은 돈으로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평택이나 오산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특히 서민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5억 원, 7억 원, 10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 돈으로 서울에서 오래된 아파트를 살 것인지, 동탄에서 신축 대단지를 살 것인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탄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축과 생활 환경입니다. 서울보다 저렴하면서 더 넓고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는 매력이 살아있다면 수요는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탄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신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집값만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금리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영끌한 분들이라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집값이 아닙니다. 내 대출입니다. 5년 동안 버틸 수 있는지, 금리가 다시 올라가도 괜찮은지,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집값이 1억 원 오른다고 해도 대출이자 때문에 생활이 무너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감당할 수 있고 실제로 동탄에서 계속 살 생각이라면 너무 단기적인 가격에만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동탄은 이미 도시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탄은 앞으로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다시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동탄이 저렴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동탄의 신축과 교통 경쟁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과 수도권 전체가 장기간 안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동탄도 급등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상황에서도 동탄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탄은 이미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직장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소비가 일어나면 집값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탄 안에서도 차이는 더 커질 겁니다. 동탄역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생활 환경이 좋은 곳, 학군과 상권이 좋은 곳, 상품성이 좋은 신축. 이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가격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탄을 볼 때는 동탄 전체를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동탄역인지, 동탄 이신도시 어느 생활권인지, 주변에 학교와 상권이 있는지, 교통이 실제로 편리한지, 입주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걸 하나씩 봐야 합니다. 동탄에서 영끌한 분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답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비싸게 샀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 집값이 오르면 괜히 내가 잘못 선택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항상 가장 비싼 가격에 산 사람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싸게 샀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고 생활권이 계속 좋아지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싸게 샀더라도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 전망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탄은 이미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똑같이 폭등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하락만 보고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도 너무 빠릅니다. 교통은 계속 중요하고 도시 규모는 이미 상당합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생활권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동탄이 다시 평가받으려면 서울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보다 싸면서 더 좋은 집. 서울보다 멀지만 교통으로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집. 그리고 실제로 살기 편한 도시. 이 세 가지가 유지된다면 동탄은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동탄의 미래는 집값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울 집값, 금리, 교통, 일자리, 공급, 그리고 동탄 자체의 생활 환경. 이 모든 것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흥분해서 팔 필요도 없고 무조건 오른다고 믿고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내 대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집이 없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이 샀다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탄역 주변 가격이 얼마인지, 전세 가격은 어떤지, 거래량은 살아나는지, 앞으로 입주 물량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탄은 끝난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시 폭등할 도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동탄은 서울 집값이 비싸질수록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동탄은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넓은 신축 아파트, 계속 좋아지는 교통, 이미 갖춰진 생활 인프라, 그리고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이 네 가지가 유지된다면 동탄의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동탄에 영끌한 분들, 지금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나만 보고 동탄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동탄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리고 서울과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동탄의 진짜 승부는 지금 당장 집값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때 너무 비싸져서 서민들이 들어가기 어려웠던 동탄. 그리고 지금은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탄. 하지만 서울 집값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교통과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계속 좋아진다면 이야기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탄이 다시 한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후보지로 돌아올 수 있을지?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좋은 도시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좋은 도시를 사람들이 얼마에 살 수 있느냐입니다. 동탄의 미래도 결국 그 가격에서 결정될 겁니다.